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중급 제45회 후반부 해설을 다룰 예정입니다. 전반부 문제 만만치 않게 후반부 문제도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 위주로 해설 드리겠습니다. 먼저 26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성호사설이랑 과거록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성호사설이란 거는 문제에 제시된 인물과 관련된 일종의 백과사전식 서적이고, 과거록의 경우에는 그런 국가 이익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이익이에요. 그래서 사실 실학파 유형은 이런 서적이 많아가지고 어렵긴 한데, 그나마 내 키워드가 정해져 있긴 해가지고 외운 만큼 풀긴 합니다. 초반에 좀 어렵긴 해요. 1번 사상의학을 정립하였다. 이거는 이재마. 이선지도 잘 나오긴 하는데 정답으로 된 거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2번 거중기와 배다리를 설계하였다. 이거는 정약용. 거중기랑 배다리는 그 정약용의 국룰 키워드라 가장 먼저 외우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 이후에 무조건 또 나와요. 3번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이거는 실학파를 기준으로 하면은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희수 이런 인물도 있는데, 일단 박제가 제일 중요해요. 4번 북한 산비가 진흥환 순수비임을 밝혔다. 이거는 김정희.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영업전 매매를 금지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맞죠? 문제 제시된 인물은 이렇게 토지의 양이 이렇게 따치면은 여기 이 영업전이라는 상한선을 걸어놓고 이 이하로는 판매를 금지해요. 가장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남겨둘 걸 주장했죠. 다른 인물로 유형원은 균전론, 정약용은 여전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7번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런 박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이 메론 선지도 그 대표적인 그런 박해 그런 장소인데, 이거 외에도 좀 잘 나오는 그런 장소가 해미읍성 있어요. 해미읍성. 아무튼 간에 여기서 힌트가, 여기 신유 박해 당시 황사영은 이곳을 피신하여 서양의 도움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했다 했는데, 이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황사영 백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주교 탄압이 심해지니까 이 황사영이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 그 선교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조선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 함대 좀 보내가지고 조선 좀 때려달라고 연락을 보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과 관련된 종교는 천주교예요. 그래서 신유박해, 신해박해, 병인박해 이런 거 있으면 다 천주교입니다. 1번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간하였다. 이거는 천도교.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예언하였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미륵신앙이에요. 이거랑 비슷한 그런 사례로 이씨 왕조가 멸망하고 정씨 왕조가 도래한다는 정감록도 있어요. 정감록. 아무튼 3번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이거는 도교.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하여 민족 의식을 높였다. 이거는 대종교. 참고로 아까 3번 얘기한 거는 그런 좀 도교랑 관련된 그런 국가 행사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다 안 맞아서 이번에도 정답은 5번인데, 중국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종교는 처음에는 그런 일종의 학문으로 소개됐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한자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간사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사한 학문으로서 사학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8번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공노비 융남령을 양민을 삼는 공노비 혁파를 결정했다는 건데, 이거는 중급 수준에서 잘 모를 수도 있을 만한 키워드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1801년에 순조 원년에 시행한 정책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노비라는 거는 크게 조금 국가에 속한 그 공노비랑 그냥 진짜 약간 그 각 집안, 그러니까 양반들 중심으로 이렇게 속한 사노비가 있거든요. 근데 공노비는 조금 국가에 속한 건데, 이 노비를 전부 해방시켜준 건 아니고 일부만 해방시켜가지고 조금, 어쨌든 이 사람들 양인이 되면은 세금을 내니까 조금 세금 보충용으로서 일부 노비를 혁파한 게 이 순조 원년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순조 즉위 위에 순조의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그 순조식이 이걸 시행했구나, 그걸 알았으면 이 문제는 풀고 몰랐으면 이 문제는 못 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말고 그냥 순조의 대표적인 정책인 걸 아냐 모르냐 그걸로만 지표를 간단하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9번. 가에 들어가 작품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해원 신용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해원 신용복과 관련된 작품 고르면 됩니다. 1번 고사관수돈. 이거는 강희안의 작품이에요. 강희안. 조선 전기에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했다고 하는 작품으로서 안 맞고요. 금강전도. 이거는 겸재 정선의 우리나라의 그런 산천이라던가 풍속을 사실적으로 그린 진경산수와의 대표 그림입니다. 이거 외에도 대표적으로 인왕제색도가 있죠. 3번 대장간. 이거는 김홍도. 김홍도는 조금 일상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월화정인도. 이거 맞아요. 문제 제시된 그런 그 화가의 대표적인 그림으로서 약간 신용복을 좀 야매로 풀고 싶으면은 그렇게 풀면 돼요. 여자 나오면 그냥 신용복 찍으세요. 약간 신용복을 내면 여자가 그려진 그림을 많이 찍거든요. 왜냐면 이 인물이 약간 좀 남녀의 은밀한 사랑을 그린 그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5번 몽유도원도. 이거는 안견의 그림. 그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현재는 일본 델리 대학에 소장 중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0번. 밑줄근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사절단이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19세기 초까지 일본에 파견됐다는데 말 그대로 이 19세기 초는 1811년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 에도 막부가 나오려면은 최소한 거의 임진왜란 이후가 돼야 돼요. 거의 임진왜란 기점쯤? 그러니까 거의 임진왜란 이후에 이때 당시에 그 사절단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후기를 중심으로 파견된 사절단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 문제 솔직히 내용 자체도 조금 낯설 수 있고 무엇보다 선지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므로 일단 그것만 추론이 되는데 일단 통신사라는 거예요. 일단 결론적으로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서 만약 이게 어려웠으면은 조선 후기에 파견된 일본 사절단이 뭐냐 통신사다 그렇게 푸는 게 제일 베스트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됐으면 일본 갖다 풀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선제가 좀 어렵네요. 1번 동지사, 정도사, 성절사 등이 있었다. 일단 이거는 명나라랑 청나라랑 연결된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말 그대로 뭐 동지 그러니까 뭐 우리 세시풍소 다뤘잖아요. 뭐 동지에 파견된 사절단 아니면 뭐 새해 첫 하루에 새해 첫날에 파견되는 사절단 아니면 황제 생일 축하해 주려고 파견된 사절단. 그러니까 온갖 이유로 그냥 중국에 그냥 파견해야 되는 사절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너무 어려운 키워드고 2번 다녀온 후 기록을 연행록으로 남겼다. 이건 말 그대로 연행사예요. 이거는 개항기 시기 이후에 청나라에 파견된 그런 근대식 문물을 배우기 위해 파견된 사절단이라 안 맞고요. 3번 해국도지 영환지락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이것도 솔직히 고급편 수준, 그러니까 심화편 수준에 나올 키워드인데 이거 오경석이란 인물이에요. 한 개항기 시작하기 전쯤부터 조금 활동한 인물인데 여기 나온 해국도지랑 영환지락은 그냥 그 시기쯤에 만들어진 일종의 세계 지리서이다. 이게 한 19세기 중간쯤을 추론되는데 아무튼 이거는 중국이라던가 그런 쪽에 관련된 거라 안 맞고요. 4번 시문, 서화 등을 통해 문화 교류를 하였다. 맞아요. 왜냐면 이때 그 원래 이 통신사라는 거는 조금 국제적인 사절단인데 당시에 좀 사적인 교류도 많았거든요. 그때 뭐 시라던가 그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민간인들과의 그런 교류도 많았던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기기국에서 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돌아왔다. 똑같이 연행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만든 그 기구가 바로 그 근대식 무기 제조 기구인 기기창입니다. 그래서 2번, 5번은 연행사라 안 맞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문서화란 키워드도 만만치 않아가지고 이게 사실 통신사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문화 교류의 장과 문화 전달자의 역할 그런 키워드가 나오면 정답을 찝는 게 제일 사실 깔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얘기했는데 이 문제 쉬워요. 이 문제는 도르케어 종로에 비석을 세우고 서양의 오랑캐가 침공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곧 화해하는 거고 화해를 주장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거라 해가지고 뭐냐면 신민혁이 세운 이거는 1871년에 척합이에요.
그냥 서양과의 수교를 반대했다는 맥락을 이해했으면 석화비인 건 쉬웠는데 지금 말한 건 배경이니까 당연히 이전 거일 거 아니에요. 이거 6가지 외우면 되잖아요. 병제, 그러니까 병인 박해,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울 사건, 신미 양요, 그리고 척화비. 그러니까 뭐 병인 박해, 제너럴 시어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울 사건, 그리고 신미 양요 중에 고르면 됩니다. 기억. 일본군이 초디진을 공격하였다. 안 맞아요. 이거는 1875년이에요. 이거 사건 이후에 운요 사건과 관련된 걸로서 이걸 통해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건 이후라서 안 맞고요. 니은 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역시 안 맞아요. 이건 85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역시 영국군도 조금 이후에 나와가지고 안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디귿이랑 니귿이 왜 맞냐면 여기 보면은 어디 미국 함대가 광성부를 함락하였다. 이 광성부가 함락했다는 거는 여기 나온 신미양요랑 연결되는 키워드랑 맞고요. 리을 양현소 부대가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이거는 여기 나온 병인 양요랑 연결되는 키워드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병제 병호 신척 적어놓고 그거부터 잡아놓으면 쉽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2번 가에 들어가 인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어렵네요. 오히려 쉽게 풀었으면 쉽게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인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낸 기출이 거의 없어가지고 낯섰을 것 같아요. 일단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학의 제2대 교주. 우리가 최재우는 잘 아는데 이 인물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동학의 교단 정비하고 뭔가 동경대전 용담유사처럼 뭔가 그런 그 동학의 교리라던가 포교를 위해 만든 그런 가사집 그런 거라던가 이 동학과 관련된 그런 집회 같은 걸 모두 다룬 동학과 관련된 인물을 골랐으면 이 문제는 풀고 아니었으면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나철. 이 인물은 그 동학이 아니라 대종교가 나와야 돼요. 대종교. 그리고 뭐 을사오적의 처단을 위해 만든 자신의 같은 단체를 하는 인물로서 안 맞고요. 박은희 선생님.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이런 게 아니라 한국통사 정도. 뭐 한국통사라던가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일제감정기 시기 민족사학자죠. 대표적인.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말을 들어서 아프고 힘들고 피나면 박은희 선생님이다. 그래서 통, 피, 혈 이런 거 외우라 했습니다. 3번 신청 선생님. 이 인물도 이런 종교 관련 없어요. 이 인물 같은 경우에 고대사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뭐 조선 상고사라던가 아니면은 그 독사신론 이런 서적이 많이 나오죠. 4번 최시영. 이 인물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최재우, 최시영 그리고 추가적으로 3대 교주는 손병이거든요. 이때 손병이는 동학이 아니라 천도교로 계층한 것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재우, 최시영, 손병이로 이어지는 그 교주의 흐름. 그러니까 정답 4번이고요. 5번 이 인물은 좀 불교 개혁 운동과 관련된 인물인데 이 키워드 기억해두세요. 일단 님의 침묵이랑 그리고 불교 개혁 관련된 걸로서 조선 불교 유신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유신이라는 건 좀 새롭다는 의미예요. 새롭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불교 이런 계약과 관련된 그런 주장을 한 인물이 한용운이라서 이 님의 침묵이랑 조선불교 유신론은 대표적인 키워드로서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3번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군국기무처는 오늘 과거제 폐지를 의결했고 출범 이후 조혼 금지, 과부 제가 허용 등의 개혁을 추진했다는데 이거는 1차 가보개혁이에요. 이게 가보개혁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1차 가보개혁이랑 2차 가보개혁이랑 그리고 3차 가보개혁인 의미개혁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되고 1차 가보개혁의 경우에는 군국기무처를 힌트로 잘 주고 2차 가보개혁의 경우에는 홍범 14조를 키워드로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군국기무처가 나왔으니까 그거랑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어디 보자. 1번 신분제를 폐지하였다. 맞아요. 이 1차 가보개혁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대표적으로 신분제 폐지랑 과거제 폐지가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비변사를 혁파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
세도 가문의 그런 폐해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 인물 시기에 혁파해버렸죠. 그래서 안 맞고요. 3번 단발령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의미개혁. 이 키워드 정말 중요해요. 의미개혁 관련해서는 단발령이랑 그 건양, 태양력 이런 키워드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그런 의미개혁은 서양의 근대 문물을 전달해줄게. 그래서 양양 따서 태양력, 건양 외우라. 4번 당배전을 발행하였다. 똑같이 흥선대원군입니다. 경복궁 중건하기 위해서 당배전과 강제 기부금인 원납전을 발행했죠. 5번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광무개혁. 그럼 황제 직속 군대 같은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4번 문제.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웠어요. 1907년 이상설 이종과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되었다. 사실 이거랑 문제랑 연결하면 바로 풀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이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인물은 새 이씨, 이준, 이상설, 이종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사실 헤이그 특사랑 연결해서 문제도 풀 수 있었거든요. 1번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이건 아까 얘기한 나철이니까 그냥 설명 더 안 드리고요. 2번 영남 만이소를 주도하였다. 이거는 이만손. 최근에 좀 그래도 조선 책략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슬슬 이만손도 익숙해질 때가 됐습니다. 3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였다. 이건 아까 설명한 박은식 선생님. 제가 피 나오면 아프고 힘들면은 박은식 선생님이라 했죠. 혈자가 피니까요. 4번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하였다. 이건 두 인물 될 수 있는데 장인왕과 전명훈. 그래가지고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사살을 했던 건데 이 두 인물의 이름을 따가지고 장전 총을 쐈다 땅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5번 을사득약 체결의 불법성을 폭로하였다. 맞죠? 헤이그 특사의 목적이 그건데.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5번 밑줄은 이 부대의 활동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허위라는 일단 인물이 중요하고요.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 해산된 후 이인영이 주도로 각도의 의병이 모여 조직한 이 부대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독립전쟁이므로 국제법상 교전 단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이 부대는 정미의병이에요. 이번에 이인영이라던가 그 1907년 허위 그리고 여기 국제법상 교전단체 인정 요구 키워드가 되게 많았어요. 추가적으로 이 키워드도 일단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당시에 이때 의병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리고 정미의병이 있는데, 사진을, 그러니까 그 의병과 관련된 사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의병은 이 의병밖에 없어요. 좀 말이 꼬였는데, 아무튼 간에, 이 의병과 관련된 사진을 보여주는 의병은 이 정미의병밖에 없거든요. 그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영국인 맥켄지가 촬영했어요. 이런 키워드도 있으니까 어디 적어놓고 외워두세요. 아주 가끔 나오는 키워드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드리면 1번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저번에 다뤘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이 임시정부랑 관련된 일종의 기부금으로서 안 맞고요. 2번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정미의병의 작전으로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건 크게 두 가지 다룰 수 있는데 신민회랑 대한광복회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공화정을 내면은 열의 9은 신민회 냅니다. 신민회가 너무 출제율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안 맞고요. 4번 국제보상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건 말 그대로 국제보상기성회라 안 맞고요. 5번 정부의 헌의육조를 건의하였다. 이것도 너무 유명한 키워드인데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출제하면은 이 헌의육조라는 키워드는 너무 국룰인 것 같아서 꼭 외워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6번 가에 해당되는 단체를 물었는데 일단 여기 나온 양기탁, 이승훈 그리고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키워드가 일단 안창호 선생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까지 외워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산학교를 창립하고 여기 나오네요. 안창호. 그리고 서간도에 무관학교 설립하고
국권 회복에 이바지하는 비밀 단체를 조직한 이 단체는 여기 나온 신민이에요. 이 단체는 너무 제가 설명 많이 드렸어요. 이 단체는 이승훈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양기탁 선생님, 그리고 여기 나온 신흥무관학교, 뭐 다른 말로 신흥강습소. 이거는 평소에 기출 많이 풀었으면 그나마 어렵진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아까 설명한 공화 정체를 지향으로 한 대표적인 애국 계몽 운동 단체로서 출제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 2번 서북학계.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그 안창호 선생님이랑 관련된 단체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서북 지역, 그러니까 조금 한반도에서 서북에 있는 지역에서 그 서우학회라는 거랑 한북학회를 합쳐서 만든 단체인데, 그냥 뭐 국권 회복이랑 그런 인권 향상 그런 거를 중시한 단체라고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거의 오답으로밖에 나오지 않아서인지라. 아무튼 3번 헌정연구회. 이건 말 그대로 애국계몽운동 단체로서 입헌 군주제를 지향한 단체입니다. 4번 북로군정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김자진 장군이 이끈 그런 군사 조직으로서 이 군사 조직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투로 청산리 대첩이 있죠. 5번 대한광복군정부. 이거는 연해주 지역과 관련된 망명 정부로서 당시에 그 이상설 선생님이 그 대통령으로서 선출되었었죠. 그래서 연해주랑 관련된 단체 망명 정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7번. 밑줄 근 이 신문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신문 유형을 좀 기본편 수준에서 맞춰드리면 가장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한성순보랑 독립신문이랑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이 세 가지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기본편 수준에서 제일 높거든요, 확률이. 일단 그래서 이건 83년, 이건 96년, 그리고 이건 1904년. 이거 정도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우고 싶으면 외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분석해보면 1번 정부는 1883년에 최초의 근대신문인 이 신문을 발간하여 그런 새로운 행정사항이 해외 여론화 소식을 실어 열흘에 한 번 발행한 이 신문은 한성순보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인트거든요. 솔직히 이거 알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 5초 안에 풀어요. 왜 그러냐고요? 여기 나온 이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한자 그대로 따지면. 그래서 이 그러니까 좀 그런 정부의 주도로 열흘에 한 번 발행된 신문이 한성순보예요. 그래서 한자를 조금 알면 이 문제는 쉬웠어요. 참고로 비슷한 걸로 한성주보도 있는데 거기 나온 주자는 일주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능. 이거는 순자가 열흘 순이라 10일에 한 번 가능. 그런 키워드 외워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이 신문 자체가 그런 정부의 일종의 그런 소식을 알려주는 관보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열흘에 한 번이란 키워드가 너무 중요해요. 1번 독립신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재필이 만든 신문인데 그 민중의 계몽의 목적과 더불어 그 외국에도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국문과 영문을 혼용하여 만든 신문입니다. 2번 제국신문. 일단 이거는 그냥 쉽게 키워드 말하면 그 순 한글로 반영됐고 좀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그냥 만든 신문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해조신문. 아마 이거는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연해주 지역에서 최초로 발간된 신문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5번 황성신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키워드보다는 그 장지연의 시략 방성대곡이라고 해가지고 을사늑약의 억울함을 토로한 논설이 게재됐다는 키워드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문 자체에 너무 깊게 외우기보다 관련 키워드가 뭐가 나오냐 그거를 좀 분석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38번 가나 조약 체결 사이에 식이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이번엔 뭘랬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여기서는 한국 황제의 폐하 아래 한 명의 통감을 두고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 말 그대로 통감을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통감을 설치하는 거면 딱 하나밖에 없죠. 을사늑약. 을사늑약의 경우에는 키워드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그 통감 설치랑 그러니까 통감부 설치랑 외교권 박탈. 그러니까 실제로 외교권을 박탈했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외교를 다른 국가랑 협의할 게 있으면 무조건 일본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일본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자신들에게 좀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외국과 조약을 맺는 걸 허용해 줄까요? 제 같아도 안 해줄 거예요. 얘네들 입장이면 진짜 나쁜 거긴 하지만 아무튼간에 그런 내용의 맥락을 일단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의 사료.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제 통치권을 완전히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요한다. 이건 말 그대로 한일 합병조약이죠. 1910년 8월에 맺은.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이제 권리를 아예 일본에 넘겨버리라. 그래서 일제 감정기가 시작된 아주 안타까운 조약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1905년이랑 1910년의 키워드 찾는 건데 1번 이모곤란이 일어났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1882년인데 이때면 이미 1900년대라 답이 될 리가 없고요. 2번 명성 황후가 피살되었다. 이건 을미사병과 관련된 키워드인데 이게 나오려면 1895년이에요. 아직 이때면은 뭐 한일의정서라던가 뭐 을미개혁도 아직 시행도 안 됐어요. 너무 이전이고요. 3번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898년인데 아무튼간에 이것도 아직 1900년대랑 관련된 키워드가 아니라 틀렸고요. 4번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좀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가 정미칠조약이거든요. 다른 말로는 한일 신협약인데 한일 신협약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조약의 흐름은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그리고 한일 합병조약 그 큰 틀로 외우신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나머지 선지는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섞어놓은 거지 여러분들 그 기본면 수준에서는 핵심부터 찾는 훈련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5번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되었다. 이건 1880년. 그래서 이전이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거 중급편 수준에선 잘 나온 단체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박산진, 최기중, 그리고 공화정체, 국가수립 및 국권회복 그리고 여기 친일부호 처단 이런 키워드를 모두 합쳤을 때 이 단체는 1915년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박상진을 중심으로 공화정을 지향하는 대한광복회예요. 그래서 이 선지는 제가 기출선지 분석에서 제가 설명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박상진이라는 인물을 보고서 지금까지 안 나온 단체네? 아니 그리고 공화정체를 지향하네? 그리고 친일파 처단하네? 그런 키워드를 보고서 조금 유출해서 풀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까지 중급편 수준에 잘 안 나온 단체라 그렇게 풀었으면 잘 풀었고 아니었으면 이 문제는 되게 헷갈렸을 것 같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1번 근우회 이거는 신간의 자매 단체로서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1927년에 조직된 단체라 안 맞고요. 보완회 이 단체는 일제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반대한 대표적인 애국 계몽운동 단체로서 비슷한 단체로 농광회사도 있습니다. 3번 독립협회 이 단체는 서재필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로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으며 당시 그 정부에게 헌의 6조를 건의한 대표적인 개혁적인 단체죠. 5번 조선 형평사 이 단체는 일제감정기 시기에 백정의 신분 해방 및 상승을 위해서 활동한 단체로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40번 밑줄근 이 학교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제가 보기에 이 문제도 헷갈리기 쉬웠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도 지역의 민족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고 그 학교 출신 인물로 윤동주랑 나홍규가 나왔는데 나중에 윤동주를 언급할 때도 이 학교를 언급할 수 있어가지고 외워두는 게 좋은데 일단 이 문제 제가 풀어드리기 전에 재밌는 게 이 정답은 2번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근데 재밌는 게 여기 간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도 지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대충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여기 지역이거든요. 대충 북간도 지역이라 그러니까 이 북간도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재미있는 게 여기 동문학이랑 유경공원이랑 이화학당이랑 그 배제학당은 모두 싹 다 이거 빼고 국내예요. 그러니까 국내 만들어진 그런 근대식 학교라서 그렇게 속어법을 했으면 풀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편이어도 여러분들이 좀 속어법을 기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기본편도 신유형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나 명동학교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말리면은 못 풀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헷갈리면은 최대한 소구법을 풀어서 일단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게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르셔야 앞으로 기본편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1번 동문학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교육기관이라 어쨌든 국내라서 안 맞고, 3번 이거는 그 아펜젤러가 서울 지역에 세운 그 학교로서 아무튼 간에 이 간도 지역 민족 교육과 관련 없고요. 4번 유경고원 이거는 정부 중심의 관립 학교로서 당시 뭐 헐버트 같은 외국인도 초빙한 그런 근대식 공립 학교입니다. 5번 이화학당 이거는 미국인 스크랜턴이 만든 최초의 여성 학교라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간도 지역의 대표적인 학교로서 참고로 이 학교는 김야견이라는 인물이 만들었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키워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간도 지역 민족 교육 학교라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자, 사실 뭐 가 단체 활동으로 오른 걸 얘기했는데 여기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향해 폭탄 던졌다. 이봉창 선생님 나왔으면 딱 하나밖에 없죠. 한인 애국단. 그 여러분들이 약간 폭탄이란 키워드가 나오면 의열단이랑 헷갈려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일단 그 한인애국당 같은 경우에는 활동 지역이 일본이랑 그 상해 지역밖에 안 나와요. 그 상하이. 그 상해밖에 안 나오고 그나마 아주 어렵게 내면은 그 의열단도 김지섭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인물은 그 일본 도쿄의 궁성에다 폭탄 던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1차적 분석하려면 일단 폭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본이랑 상해에서 활동했는지를 먼저 분석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름을 보세요. 만약 두 가지까지 키워드 안 주고서 문제를 가르게 문제를 더럽게 내는 양아치 짓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 두 가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한인애국단이랑 의열단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번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이거는 안중근 의사님이죠. 참고로 의사랑 열사의 차이도 조금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좀 보충드리면, 의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직접 자신의 그런 울분이라던가 분노를 표현해서 뭔가 다른 인물들 처단했거나 그런 거고, 열사라는 거는 뭐 누구를 죽이거나 뭐 처단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몸으로서 한거한 뭐 유관순 열사 같은 거 그런 거입니다. 아무튼 2번 물산 장려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 물산 장려 기성이라서 일단 이 단체랑 관련이 아예 없고요. 3번 홍커공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맞아요. 아까 얘기한 그 윤봉길 의사 선생님의 그 활동이 이거거든요. 그 정답 3번이고요. 그래서 한인애국단은 그 김구, 윤봉길, 이봉창 이 세 인물만 외우면 됩니다. 4번 암태도에서 소작쟁이를 전개하였다. 이거는 1923년부터 24년에 발생한 그런 임금 인상을 위해 발생한 그런 소작쟁이라서 아예 관련이 없고요. 5번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오늘따라 독립협회랑 관련된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랑 관련된 그런 이권 침탈을 저지한 단체가 나오면 무조건 독립협회를 먼저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42번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너무 쉽네요. 유관순. 사실 유관순 열사님 나왔으면 딱 나오게 하나밖에 없죠. 3.1운동. 이거는 솔직히 너무 우리한테 너무 유명하신 인물이라, 유관순 3.1운동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라 제가 더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박예순 여사님처럼 우리가 이런 문제 아니면은 못 만난 분들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 서대문 형무사 하면 이런 인물들이 되게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유관순 여사님 보고 문제 풀어도 되긴 한데, 이런 인물들도 한 번 정도 있었다, 가슴에 새기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대한매일 심볼 후원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국제보상운동. 이 국제보상운동과 대한매일 심볼 후원은 너무 잘 나오는 키워드라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요. 2번 순종이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 일어났다. 이거는 60만세 운동. 3.1운동은 고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일어났습니다. 안 맞고요. 3번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이거는 그 광주 학생 학연운동. 당시에 그 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가지고 그 광주 학생들이 진짜 피해를 받은 거를 진짜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신간회가 좀 연계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독립무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오늘따라 독립협회 진짜 많이 나오네요.
이때 그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영음문을 헐고서 이 독립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독립협회라 안 맞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관련 키워드로 독립문도 정말 잘 나오고 5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키워드라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와 진짜 처음에는 공포로 정치하려 했더니만 3.1운동 좀 이렇게 다 달려줄 줄도 안다고? 와 이제 예전처럼 정치하면 안 되겠다. 이제 좀 어루 달래주고 친일파를 양성해야겠다 하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 게 3.1운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3번 가 독립군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다뤘는데 여기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서 조직되어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이 키워드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일단 국내 진공작전은 말 그대로 1945년에 일제로부터 우리나라를 이제 되찾기 위해서 직접 국내로 진공해서 그게 항일 독립운동을 하려는 거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조직으로서 대표적인 그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 군사 조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광복군이에요. 그래서 저 키워드 두 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특히 국내 진공작전은 너무 중요한 키워드라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서는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여기 나온 이런 오광심, 조순옥, 지보경은 여기 나온 이 한국 강복군과 관련된 대표적인 여군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솔직히 여기 있는 인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잘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마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역사 배우다 보면 좀 여성 독립운동가라던가 여성 업적을 좀 많이 못 배우긴 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회 있을 때 이런 우리가 좀 남성 외에도 여성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당시에 항의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이 있구나. 그 정도는 한 번 정도 가슴에 새기고서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홍범도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이거는 대한독립군. 2번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거는 대한독립군단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독립군이 이때 그 간도 참변 이후로 조금 분리됐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독립군단이 연해주로 이동하다가 러시아에 의해 가지고 그때 당시 참변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맞고요. 3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이거는 북로군정서군이 대표적이죠. 이때 대한독립군과 연합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일단 북로 군정서군이랑 일단 연계가 잘 됩니다. 4번 인도 미얀마 전선에 대원을 투입하였다. 맞아요. 이게 키워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한국광복군은 당시에 그 미군이 있는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펼쳤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나온 그 국내 진공작전이랑 이런 인도 미얀마 전선에 대원을 투입하여 좀 이 언합 전쟁 그런 걸 했다는 키워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 쌍성보 대전자룡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건 한국 독립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44번 다음 자료가 발행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기본편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국민징용령, 그러니까 징용처럼 뭔가 전쟁, 세뇌, 노역, 그러니까 30년대 후반 이후 키워드로 전쟁, 세뇌, 노역과 관련된 키워드 나오면 이런 연표형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무조건 5번 찍으세요. 이거 기본편만 쓸 수 있는 개꿀팁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는 전쟁, 세뇌, 그리고 노역 같은 거는 사실상 그 중일 전쟁이 발생한 그 37년 이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키워드가 거의 37년 이후 키워드만 나와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거의 이것만 주는데 이게 심화편이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 연도를 깊게 자를 일도 없고 보통은 그런 키워드가 다 30년대 후반 이후라 광복을 무조건 마지막에 제시한다는 가정하에는 선지상 5번에 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꼼수로 가져가세요. 제가 앞으로 기출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30년대 후반에는 전쟁, 세뇌, 노역 이런 키워드가 잘 나온다. 그거를 복습하시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런 징용, 군대에 이렇게 뭔가 좀 데려가는 그 당시 전쟁을 위해서 그런 키워드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5번. 와, 이거는 심화편조도 어려워할 유형인데 이거를 오랜만에 꺼내왔네요. 일제에 대한 교육 정책의 변화다는데 이거는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가나다로 안 해드리고 좀 차례대로 설명드리면 일단 그 통감부의 간섭으로 소학교의 명칭이 보통학교로 바뀌고 수업 연한이 단축되었다.
일단은 지금 일제에 의한 교육 정책 변화잖아요. 이 통감부의 간섭이 나오려면 일단 나이 시기는 최소한 1910년대 이전인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총독부가 나왔으면 일제감정 이후겠는데 아직 이때면은 교육령도 나올 시기가 아니라 일단 나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으로 어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여 한국인의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하였다. 이 경성제국대학은 1924년에 세운 서울대학교 전신으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나오려면 1920년대가 돼야 돼요. 1920년대 초반. 그래서 가해 시기는 1920년대 그런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으로서 시행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한 경성제국대학과 관련된 20년대이고 다 조성어 과목을 선택 과목을 바꾸고 한국시민교육을 강화했다. 이거는 일제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서 1930년대 이후에 시행한 이때쯤 나오려면 3차 교육령이거든요. 이게 38년 이후에요. 그래가지고 좀 더 전쟁에 그 조선인들 동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조선인보다는 이건 일제 그 세뇌를 시키기 위한 교육령으로 내용을 바꾼 특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다 순서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일단 통감부에서 일제감정기 이전 찍고 이거 1920년대인 거 알고 이거 1930년대인 걸 알았으면은 어떻게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제가 보기엔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좀 키워드를 통한 눈치밥을 좀 기르고 각 시기마다 어떤 활동을 주로 했는지 10년대 단위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연도는 모르셔더라도 한 10년대 단위 흐름 정도는 기본편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6번 문제. 다음 퀴즈의 정답을 옳은 걸 얘기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궁궐 유형이네요. 이게 궁궐이 우리나라 중요한 문화유산이긴 한데 문제를 출제하면 보통 역사적 사실이랑 연계해가지고 어렵긴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고종이 아관파천 이후 환궁한 곳이고 경운궁이었고 8.15 광복 후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거랑 관련된 그 궁궐은 여기서 여기 있네요. 3번이에요. 일단 아관파천 이후에 덕수궁 환궁했고 이거랑 관련된 거는 석조전이에요. 석조전.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덕수궁 내 중명전에서는 앞서 얘기한 을사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그 덕수궁 키워드로 잘 나와요. 아마 다음 문제에서는 이 덕수궁을 안 내면 여기 나온 이 경복궁 아니면 창덕궁을 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셋 중심으로 출제율이 제일 높아가지고 이 셋과 어떤 키워드가 연결되는지 외워두는 게 좋은데 일단 뭐 창덕궁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 같은 걸 언급할 수 있고 아니면 경회로 이런 거 언급할 수 있고 경복궁 같은 경우에는 그 건천궁에서 을미사변을 의인해 가지고 명성 황후가 시해되었다는 거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까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7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다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친일파 처벌. 그러니까 친일파 처벌과 관련된 이 단체는 반민특위예요. 이게 재헌국회랑 관련된 건데 이 문제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선지 지금 읽어보니까. 이게 관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 해가지고 그 재헌국회 이후로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 다룰 수 있는데 그게 친일파 처벌을 다룬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랑 농지개혁을 다룰 수 있어요. 농지개혁.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면 되는데 1번 미군정 시기에 조직되었다. 아니에요. 미군정 시기는 이 정부 수립한 48년 이후에는 사실상 종결돼가지고 연결이 안 되고요. 이때는 재헌국회 시기예요. 2번 여훈영이 위원장을 맡았다. 여훈영 선생님은 이 이전에 사망했어요. 46년에요. 그래가지고 안 맞고요. 3번 정우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거는 1926년에 그 신간의 결성 이전에 그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의 그 연합의 필요성을 주장한 선언문으로서 아예 연결이 안 되고요. 4번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건 말 그대로 좌우합작 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부가 아니라 그 재헌국회 수립도 아직 안 됐을 시기랑 관련된 키워드라 역시 안 맞고요. 5번 법안 개정으로 활동 기간이 단축되었다. 이게 좀 그거거든요. 그 당시 그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 해가지고
당시에 반민특위를 통해 가지고 친일파를 처벌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정부에 의해 가지고 이 반민특위 활동이 단축돼 가지고 실질적인 친일파 처벌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그 친일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솔직히 역사적 과오로서 명확하게 해결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평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한 거는 정말 역사적인 과오로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꼭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실질적 활동을 잘 못했다는 내용이 맞는 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8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여기 국군의 압록강 진출이랑 흥남철수 그리고 거제포로 수용소. 일단은 이거는 이게 처음에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면은 처음에는 북한군에 의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완전 쭉쭉 밀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좀 와가지고 이제 미군이랑 유엔군의 연합을 인해 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역전하면서 쭉쭉 올라가지고 압록강까지 진출했는데 당시에 그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흥남이 대충 이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철수를 하고서 1-4-5트를 한 뒤에 계속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이 6.25 전쟁이에요. 참고로 여기 나온 그 거제 포로 수용소라는 거는 거제도는 여기 밑에 있는데 거기에 북한군을 포로로 잡아놓은 수용소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은 6.25 전쟁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꼭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1번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진행되었다. 맞죠? 이거는 1953년에 그 휴전협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맞고요. 2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건 완전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아직 정부 수립도 안 됐을 시기인데 이건 1950년부터 1953년까지라 이거는 거의 45년쯤이라서 키워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중국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다시 빼앗겼다. 아까 제가 설명한 중국군의 후퇴로 1-4-5퇴를 했다는 게 이 내용이라 맞고요. 4번 학도구병이 낙동강 전선에서 혈전을 치렀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당시 그 내부적인 전쟁에 참여하면서 목숨을 많이 잃었던 안타까운 전쟁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5번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였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그대로죠. 압록강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계기. 맞아서 정답은 아의 시기가 이전인 2번만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9번. 다음 단어문이 발표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다뤘는데 이번에는 이게 좀 이따 헷갈렸는데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여 나는 야당으로부터 매국 논란이 들었으면 이게 제일 중요했고요. 이게 내용이 좀 섞여 있어가지고 잠깐 헷갈렸는데 현행 헌법 조항을 고쳐서 3번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일단 이게 뭐냐면 삼성개헌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6차 개헌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이건 69년에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개헌을 총 3번 했는데 이게 5차, 6차, 7차거든요. 그 중에서 6차 개헌에 관련된 게 3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삼성 개헌을 한 거고 7차 개헌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고 계시는 유신 헌법입니다. 5차 개헌은 잘 안 나와서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고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그러니까 65년에 한일 기본 합의를 말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일제의회 뭔가 우리가 일제감정기에 아픈 역사를 그렇게 받은 거를 돈으로서 용서받은 그런 역사적 과오를 남기긴 했었죠. 이건 제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그런 긍정적 부정적인 거 넘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현재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제대로 사과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서 이것만큼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거랑 관련된 박정희 정부입니다. 참 경제적인 업적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뭔가 인권적인 측면에서 안타까운 역사를 많이 남긴 것 같아요. 1번 소련 및 중국과 수교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 이 노태우 정부 시기에 좀 그런 국가 수교랑 정상화가 좀 많아졌어요. 2번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 뭐 아주 넓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만 얘기하는 건 제외하고 어쨌든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 3번 사회상 호원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건 전두환 정부. 이걸로 인해 가지고 6월 민주항쟁이 발생했죠.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그래가지고 다 안 맞아가지고 정답은 이번에도 5번인데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였다. 맞아요. 이 그 당시에 미국의 그 베트남 전쟁을 지원해줘가지고 경제적인 특수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한일국교 정상화랑 이 삼선기원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일단 이 중급 45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을 다뤘는데 이건 여기 대학을 다녔으면 조금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전남대학교 이 문제 제시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장소고 그 운전기사 차량 시위 그리고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한 것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 계엄군이 아니고 정부군이 시민을 향해 총을 쏜 사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주 4.3 사건이랑 이 문제에 제시된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에요. 그 4.3 사건 때는 계엄군이라기보다는 정부군이라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5.18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서 이 전남대학교랑 이 그 차량시 이건 약간 그 택시 운전사 영화를 봤으면 거기서 한번 그 택시 그 버스나 차 세워놓고 이렇게 시위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장면을 기억하셨으면은 쉽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일 중요한 건 계엄군이에요. 참고로 여기 있는 게 다 광주 지역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엄군이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같은 국민을 쏜 안타까운 민주화 운동은 이거를 사실상 많이 내긴 해요. 1번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4.19 혁명.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맞아요. 이게 키워드가 아까 얘기한 제주 4.3 사건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대사의 안타까운 민주화 운동이자 그런 현대사 사건으로서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박종철 고문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다. 이거는 6월 민주항쟁. 다른 열사로는 이한열 열사가 나올 수 있죠. 4번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똑같이 4.19 혁명이라 안 맞고요. 5번 후원철폐와 독재 사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 똑같이 6월 민주항쟁이라 안 맞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중급 45의 해설을 마쳤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제 나름대로 풀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내용 있으면 꼭 댓글로 질문 주셔서 보충 설명 요청하시고 이제 중급 회차의 마지막 회차인 46회 때 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설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